안녕하십니까. 착한 주식 선프로입니다. 자, 어제 삼성전자가 10% 가까이 빠졌죠?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될지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간밤에 아주 중요한 리포트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같은 회사인 골드만삭스에서요. 자, 그런데 이 둘이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는 AI 부채 거품이 터질 수 있다는 경고고요. 또 다른 하나는 어제 폭락은 펀더멘털 문제가 아니니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겁니다. 자, 도대체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오늘은 이걸 정리해드리고 그래서 이 하락이 얼마나 더 갈지 우리가 뭘 보고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이 댓글에다가 삼성전자 화이팅, 선프로 화이팅 이렇게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오후, 내일, 앞으로도 제 영상 놓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마감 상황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수급을 보시면 어제 외인이 60만 주, 그리고 기관이 무려 312만 주를 팔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물량을 개인이 온전히 다 받아냈죠. 자, 그러면 어제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 여기 어젯밤 나온 골드만삭스 리포트가 아주 명확한 답을 줍니다. 자, 이 기사 내용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자, 일단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골드만삭스의 한국 트레이딩 데스크가 한 얘기가 있는데 어제 폭락은 펀더멘털 악화가 아니다 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자, 이 기사 내용이 좀 복잡해서 제가 또 따로 정리를 했는데요. 자, 보세요. 이 어제 폭락의 이유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분석한 어제 폭락의 원인을 보시면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나쁜 소식이 나온 것도 아니고 실적 전망이 낮아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이냐? 바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강제 청산 때문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를 2배로 따라가는 레버리지 ETF들이 많이 출시됐어요. 주가가 오르면 2배로 벌지만 빠지면 2배로 잃는 상품이죠. 자, 그런데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이 상품들은 규칙에 따라서 강제로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그 매도가 주가를 더 떨어뜨리고 떨어지니까 또 팔아야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골드만은 이걸 자기 강화적 하락 악순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정말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판 돈의 대부분이 이 프로그램 매매, 즉 기계적인 자동 매도였다는 겁니다. 사람이 판단해서 판 게 아니라 시스템이 자동으로 판 거예요. 자, 그리고 장기 투자하는 큰 손들, 이른바 롱온리 기관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블록딜 같은 대량 매매도 조용했고요. 자, 이게 그럼 무슨 뜻이냐? 한국 시장에서 장기 자금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레버리지 상품이 터지면서 기계적으로 쏟아진 매물이지 큰 돈이 한국을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골드만은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이번 조정은 매우 매력적인 위험 대비 보상을 만들었다. 크게 할인된 밸류에이션으로 메모리와 기술주를 선별적으로 담아라. 자, 실제로 싱가포르에서 만난 기관 고객 일부는 이미 메모리 비중을 다시 늘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일단 좋은 소식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정반대 경고도 나왔습니다. 자, 이 기사도 중국 기사라 제가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 보시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투자하려고 빚을 엄청나게 내고 있어요. 그래서 거품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자, 이것도 내용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골드만삭스 정반대 경고를 하고 있는데, 자, 올해만 이 미국의 6대 빅테크 기업이 채권을 2,440억 달러치 발행을 했습니다. 자, 작년에 2배고요. 재작년에 14배라고 합니다. 자, 부채 비율도 반년 만에 2배로 뛰었고요. 자, 문제는 채권 시장이 이걸 감당하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엔 750억 달러 규모가 나와야 시장이 부담을 느꼈는데 지금은 250억 달러만 나와도 시장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자, 이건 그만큼 시장 여력이 줄었다는 겁니다. 골드만은 만약 채권 시장이 돈줄을 조이면 주식하고 채권이 같이 무너지는 연쇄 충격이 올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쪽이 맞느냐?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두 리포트는 일단은 시간축이 다릅니다. 레버리지 청산 얘기는 지금 당장의 문제예요. 어제 폭락의 원인이고 이건 물량이 소진되면 끝납니다. 반면에 AI 부채 경고는 앞으로 몇 달, 몇 년에 걸친 구조적인 위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 내일 터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하락은 기술적인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AI 투자가 빚으로 굴러가고 있다는 걸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둘 다 사실이고 둘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 하락 얼마나 더 갈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확히 언제 멈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골드만삭스의 분석대로라면 레버리지 ETF의 강제 청산 물량이 소진되면 하락 압력이 확 줄어듭니다. 그게 언제냐가 관건이에요. 자, 일단 차트로 보면 삼성은 어제 25만 7천 원까지 밀렸습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 박스권 하단인 26만 원대를 깨고 내려온 거예요. 그럼 그 아래를 봐야 되는데 23만 원에서 24만 원 부근이 다음 지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위로는 다시 26만 원 선을 회복하는 게 1차 관문이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은 가격을 맞히는 게 아니라 이 신호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 신호가 뭐냐면요.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외국인의 기계적인 매도가 멈추는지, 자, 두 번째, 이 거래량이 폭발했다가 줄어드는지,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번 주에 이벤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그리고 이번 주 일정에 대해서 좀 한번 짚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의 일정이 이 하락의 끝을 결정을 할 겁니다. 제가 한 장으로 정리했는데요. 자, 먼저 오늘 밤 9시 30분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있습니다. 물가가 안정되게 나오면 환율이 진정되면서 외국인 매수에 힘이 실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높게 나오면 부담이 커지죠. 오늘 밤 이 숫자가 첫 번째 분기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과 내일 새 연준 의장 케빈 허쉬의 첫 의회 증언이 있습니다. 금리 방향에 대한 신호가 나오는데요. 자, 그 다음 목요일 오전 9시 한국은행 금리 결정. 그런데 인상은 이미 예정이 돼 있으니 충격은 적을 것이고 핵심은 11시 10분 총재 간담회에서 더 올리겠다는 신호가 나오는지예요. 이 수치보다도 말이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같은 날 목요일 오후 3시 대만 TSMC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번 주 최대 관문입니다. TSMC가 좋은 실적과 전망을 내놓으면 지금 시장을 짓누르는 피크아웃 공포가 한 방에 해결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목요일 하루에 금리하고 TSMC 실적 발표가 같이 몰려 있죠. 자, 이날이 최대 변곡점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때 확실히 주가가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핵심은 결과 확인 후에 대응하는 거.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 염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제 폭락은 골드만 분석대로 레버리지 청산이 만든 기술적 충격이지 반도체 업황이 무너져서가 아닙니다. 장기 자금은 아직 한국을 떠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 밸류에이션은 금융위기 때보다 싸고요. 그래서 지금은 공포에 던질 때가 아니라 이번 주 이벤트들을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할 때입니다. 특히 오늘 밤 CPI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오늘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 급하게 오늘 뛰어들지 마세요. 일단 오늘 밤 이 CPI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일정들을 다 챙겨보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게다가 사실 이런 부분들 제가 다 알려드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평단과 비중 그리고 각자 상황에 따라서 실전은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막막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아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소통 창구를 열어두려고 합니다. 자,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 보이시죠? 010-2464-0491 여기로 여러분들 문자로 삼성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평단가 같이 문자로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 빠지더라도 우리 구독자분들만큼은 미리 기준을 잡고 이 대응할 준비를 하자 이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내 피 같은 돈이 오가는 주식판을 전쟁터라고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전쟁에서 전략과 전술 없이 싸우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나리오를 세우고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대부분 본업이 있으시잖아요. 오늘 오전에는 또 출근하시랴, 가족들 챙기시랴,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모든 부분들 일하시면서 이 모든 걸 실시간으로 몇 초 단위로 체크하시는 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죠. 저야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모니터 앞에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공유를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좀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위에 번호로 종목명과 평단가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오늘 장에서 주가가 어느 쪽으로 가면 나는 어떻게 대응할지 그 시나리오를 미리 좀 전달을 드릴 거고요. 그 기준만 있으면 여러분들 오늘 주가가 어느 쪽으로 튀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결국에는 수익으로 갈 확률 굉장히 높아지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라이브로 해드리는 방송도 중요하지만 방송으로는 아무래도 한 분 한 분 챙겨드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자를 보내주시라는 거예요. 이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한 분 한 분 좀 챙겨드릴 건데 자, 그래서 위에 번호 010-2464-0491 여기로 나는 좀 손실 중이다. 급하다. 혼자 하기 막막하다. 오늘부터 선프로와 함께 준비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문자로 보유하신 종목과 평단가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괜찮으니까요. 반드시 이 평단가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꼼꼼하게 해드리다 보니까요. 제가 현실적으로 모든 분들을 해드리기 힘들고요. 오늘 오전 9시 장 열리기 전까지 딱 선착순 20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그런데 선착순 기회 놓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바로 저희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정보방 있죠? 자, 바로 이 방인데요. 이 보시는 화면은 5월 4일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매수 브리핑 드렸을 때 화면입니다. 자,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매수 가격대 잡아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자주 잡아드리진 않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히 저점 매수 기회가 왔을 때 삼성전자 26만 원일 때 그리고 하이닉스 168만 원일 때 이때 저점 매수 기회 잡아드렸는데 아마도 전략대로 잘 따라오셨던 분들 수월하게 수익 챙기셨을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이 현금 비중 확보를 해드렸는데 아마도 잘 따라오신 분들은 지금 좀 마음 편하게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나는 좀 도움을 받고 싶다. 이 방에 한번 입장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위에 번호로 동행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이 방송 끝나고 순차적으로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이 코스피 야간 선물 시장 움직임이 오늘 삼성전자의 방향을 미리 보여줄 건데요. 자, 이렇게 미리 방향을 잡고 움직일 준비가 되신 분들은 오늘부터가 진짜 기회일 수 있고요.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으시면 사실 좀 리스크가 있는 시기죠. 자, 물론 혼자서 알아서 잘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실 필요 없고요. 혼자 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 막막하신 분들, 이분들께서는 위에 번호로 문자 한 통만 딱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정확한 매수매도 가격대 정해지면 한 분 한 분 평단가 상황에 맞춰서 전략을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평단가를 다 알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이 문자로 종목명과 평단가를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분석을 해서 공유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좀 급하신 분들 지금 바로 위에 번호로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딱 선착순 20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받아보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숟가락을 들고 직접 입으로 떠 넣어주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직접 문자 남겨주시고 체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드리면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선프로 너 주식 그렇게 잘하면 혼자 하면 되지 왜 남들한테 퍼주냐 이렇게요. 제 오랜 구독자분들은 아시죠? 제가 전직 학원 강사 출신이라는 걸요. 제가 학생들 오다 원인 분석해 줄 때 제 실력이 가장 크게 늘었던 것처럼 이 주식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락장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방어 전략을 분석을 하고 공유하는 이 과정 자체가 결국에는 제 자신의 멘탈을 다잡고 계좌를 불리는 가장 확실한 원동력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돕다 보니 저 스스로를 돕게 되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일석이조였던 셈인 거죠. 자, 이게 바로 저희 엘리트 고래 주식 채널 매일 수만 명의 시청자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이유고요. 시간 지나고 보면 이 채널 도움받길 잘했다 하실 겁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 계좌를 제대로 불리려면 자금이 이동하는 다음 거대한 흐름에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살 밤낮을 분석을 해서 상방으로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줄 유망한 종목을 포착을 했는데요. 이어지는 영상에서 이 종목의 핵심 가치와 대응 전략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댓글에다가 선프로 믿고 간다, 선프로 최고 이렇게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어지는 영상 진짜 1초도 눈 떼지 말고 집중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선물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준비한 이 특별한 선물은 바로 일론 머스크의 선택을 받은 국내 수혜주입니다. 2026년 가장 주목받는 기업 중에 하나죠.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이 종목은 이미 이 스페이스X와의 협력 관계에 있는데요. 스페이스X는 전 세계에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 종목은 아마 개인 투자자의 90% 이상은 아직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들 관심 안 가질 때 이미 세력들의 매수 정황이 포착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준비해온 이 종목, 오늘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미리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론 머스크가 집중하고 있는 핵심 사업 영역 보시면 첫 번째 전기차, 잘 아시는 테슬라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자율주행, 이 테슬라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우주항공, 스페이스X를 통해서 우주 발사체와 위성통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이렇게 총 4분야에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단일 기업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한 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갖춘 국내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라는 건데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테슬라를 예로 들어볼게요. 과거부터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반도체, 소재, 부품 전부 대한민국의 기업들과 협력을 했기에 가능했고 앞으로도 이 협력이 필수라는 겁니다. 스페이스X의 산업 생태계를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주항공부터 로켓 발사체 제작, 그리고 우주항공 생태계를 관제할 위성 및 통신 관련 산업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 기업은 이미 협력 구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스페이스X가 저궤도 위성 시장을 장악하면서 국내에도 위성용 신호 처리 및 RF, 즉 무선 주파수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일론 머스크가 사활을 걸고 있는 사업인데요. 한마디로 하늘에 위성을 깔아서 전 세계 인터넷을 지배하려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신호를 주고받는 이 위성 기술인데 오래전부터 이 분야에서 자리 잡고 있던 이 기업이 바로 이 위성 기술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결국 이 핵심 기술을 보유했기 때문에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우주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기업이라는 거죠. 코스닥에 상장해 있으며 종속회사 무려 9개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계열사 구조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회사입니다. 앞으로 스타링크 사업이 더 확장이 되거나 투자 협력 관계가 강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으로 스마트머니들이 몰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전 세계 자본의 투자나 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향후 우주산업, 통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이 갖고 있는 핵심 기술 꼭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준비해온 스페이스X와 관련된 수혜주로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이 종목. 그런데 이 수급을 보시면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를 해준 부분이 포착이 되었다는 건데요.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인들은 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물량을 매도를 했습니다. 수익 실현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바닥권, 즉 박스권에 있는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은 매집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종목의 현재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바로 밸류에이션 프리리레이팅, 즉 시장에서 아직 제대로 평가 못 받은 저평가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주식의 성격이 바뀌는 구간에 있습니다. 통신 장비주라는 낡은 옷을 벗고 스페이스X로 대변되는 우주항공과 K방산이라는 화려한 새 옷으로 갈아입고 있는 중이죠. 향후 추가적인 실적으로 증명이 되는 순간 지금의 가격표는 그때가 저평가였네 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 종목을 바로 사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최근에 한번 급등을 했기에 그만큼 조정의 리스크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위에 번호 010-2464-0491로 선물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종목명뿐만 아니라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는지 그리고 비중까지 싹 다 정리해서 보내드릴 건데요. 그때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선물로 앞에서 말씀드린 종목 외에도 다른 연관 종목까지 정리한 이 자료들을 보내드릴 거예요. 이런 종목들도 계속 받아보시라고 무료 정보방에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만 남겨주세요. 제가 발굴한 이 종목 새 시대를 열어갈 우주산업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정말 유망하고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막 시작점에 있습니다. 좋은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얼마나 상승할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길게요. 오늘 제가 드린 이 선물이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는 역할을 하기를 바라봅니다.